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말 대비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영상을 시청할 필요는 없고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한번 훑어보고 싶은 친구들이나 중간에 빠졌던 친구들 참고하라고 영상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것도 필수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배웠던 시험 범위부터 살펴보면 영국부터 시험 범위잖아요.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이 먼저 혁명을 끝내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요 즈음부터 이제 산업혁명도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산업혁명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한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에 미국혁명이 나와요. 영국에서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오죠. 그리고 그 미국혁명이 영향을 받아서 다음에 프랑스혁명도 나오고요. 자, 근데 프랑스혁명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나폴레옹 패배하고 빈체제로 프랑스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7월혁명, 2월혁명으로 빈체제 무너지고 그러면서 유럽에 자유주의라든지 민족국가 수립운동이 일어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던 게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러시아도 개혁, 이제 농노해방령, 분화로드 운동 나오고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낙후되었던 러시아에 나중에 빵 터진 게 사회주의 혁명 있었고요. 자, 이탈리아랑 독일도 통일국가 수립 운동이 있었어요. 통일국가 수립. 그리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했고, 요게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이 이끈다라고 했죠. 요 다음에 19세기 중반부터는 2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 2차 산업혁명이 이제 퍼지고 하는 거죠. 정리가 어렵네요. 자, 이점부터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자본주의 생기고 더 부가 늘면서 이거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고 한 거, 제국주의가 등장하죠. 이 제국주의 확산 이후로 아프리카, 아시아가 점령당하는 거. 그래서 그 아프리카 분할, 아시아 분할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1840년 이때쯤에 아편전쟁이 있고 아편전쟁 이후에 여러 운동들 있죠. 쭉 신해혁명까지 나오고 일본은 그 아편전쟁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져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해 개항되는 일본의 개항 그리고 에도 막부 붕괴 메이지 유신 쭉쭉 가고요. 한국은 더 늦게 개항을 하죠. 강화도 조약.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넘어와서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나왔었죠. 요 다음에 1차 세계대전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끝난 상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에 대공황 전체주의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럼 교과서 한번 볼게요. 영국혁명 했을 때 왕들을 4명을 배웠어요. 제임스, 찰스 제임스, 자,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자 우선 그 당시 영국에서는 시민계급과 젠트리가 성장하였다. 그런데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얘네들을 무시하고 맘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특히 그 당시에 성장해 있던 청교도를 탄압하죠. 그러니까 권리청원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이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청교도 혁명. 이전에 권리청원 제출한 것도 기억해 둬야겠죠. 권리청원이 먼저고 나중에 권리장전. 자, 이 청교도 혁명 결과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세워진다.
공화정을 이끈 거는 크로멜이죠. 자, 이 청교도혁명 별표. 자, 그리고 공화정이 수립됐는데 공화정은 크로멜이 이끌었고 크로멜 때는 아일랜드 정복, 항해법 제정, 하지만 엄격한 청교도식 독재 정치를 펼쳐서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는 왕이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 왕이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되는데 역시나 함부로 하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로운 왕을 데려올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메리랑 윌리엄. 공동왕으로 추대하고 제임스 2세가 도망갔기 때문에 피를 보지 않고 정권이 교체됐죠. 명예혁명.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권리장전. 이때 명예혁명. 그 다음이 권리장전이에요. 여기가 권리청원 자리고요. 그리고 내각 책임제도 기억을 해두세요. 앤 여왕 다음에 조지 1세라는 왕이 즉위했는데 영국 상황을 몰라서 정치에는 빠지게 되는 내각 책임제. 그래서 입헌군주제 토대 마련되고 나중엔 내각 책임제까지 이어지는 영국의 상황.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했죠. 자, 아까 말했던 찰스 1세 때 요때 청교도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때 나오죠? 종교, 요거 청교도 혁명, 청교도 탄압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동쪽부터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는데 자, 처음에는 자유를 보장해 주다가 자치를 누렸지만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식민지에 영국 정부가 과세를 했기 때문에 동의 없는 과세, 대표가 없는 회의에서 우리의 과세가 결정되었다. 식민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뻥 터진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 자, 영국과 식민지,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어서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 과정도 알아두고요. 독립선언문 발표했는데 내용이 민주주의 원칙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나라들의 지원, 파리 조약으로 독립 인정받은 거. 그렇게 생긴 나라가 무엇이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없어요. 바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최초의 민주공화국. 별표. 자,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국민이 주인이다. 삼권 분립 원칙, 연방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죠. 이 다음에는 서쪽으로 점점 확장돼서 서부 개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희생은 있었지만 이렇게 땅을 매입하면서 금광 개발도 하고 더 발전되는 거죠. 자, 이거에 영향을 받은 나라가 뭐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죠. 자, 프랑스는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봉건제가 남아있고 신분제에 그게 엄청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 귀족들은 특권을 누리고 세금도 내지 않고 반면에 다수의 평민들이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고통만 받는 이런 상황. 그 중에서 이 평민 중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부르주아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몽 사상 영향도 받고 미국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자, 그때의 왕은 누구냐? 루이 16세. 프랑스의 재정이 악화되니까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분회를 소집하죠. 여기 프랑스 혁명은 과정이 어려운데 이제 의회, 회의기구별로 정리를 해두세요. 자, 먼저 30분회를 소집했는데 이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는 신분별로 한 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30분이 2대1로 분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부회에 30분회에 낄 수 없다. 국민의회를 구성해서 나가는 거죠. 그때는 여기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다짐을 하죠. 헌법 제정 해달라. 우리 새로운 헌법이 나올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자, 국왕이 국민의회 탄압하니까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거는 국민의회 때 있었던 일이네요. 시기별로 구분을 하자면. 자, 국왕은 놀라고 국민의회는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의회가 봉건제도 폐지하고 인권선언 별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도 발표하고요. 자,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죠. 이때의 헌법은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아직은 왕이 있으니까. 자, 이 헌법으로 나온 게 입법의회.
그럼 입법의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헌법이 제정되고 혁명이 시작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프랑스를 압박하게 되죠.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게 입법의회. 자, 그런데 전쟁이 막상 시작되고 패전이 계속되고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과격해져서 왕궁을 습격하네요. 이것을 입법의회가 다스리지 못하고 자, 입법의회 대신에 국민의회가 나오게 된다. 그럼 이 국민의회가 한 것들을 쭉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공화정도 선포하고요. 왕권이 정지되고 국민이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러면서 왕이 필요 없으니까 루이 16세가 처형되게 되고 그리고 헌법을 교체합니다. 이전에는 입헌군주제 제한선거였잖아요. 자, 공화제 그리고 보통선거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급진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점점 갈수록 급진적인 세력들이 장악하면서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가 실시되게 되어 중립적인 세력들도 처형하는 아주 극단적인 정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불만도 많았기 때문에 반대파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게 바로 총재정부로 넘어가서 국민공회 때는 이런 일들이 있고 다음에는 총재정부. 총재정부도 5명의 국민 대표를 뽑아서 총재를 뽑아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였지만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이 나오는 통령정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1통령. 나폴레옹은 은행도 설립하고 국민교육제도 그리고 법전도 만들면서 내부 안정을 취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황제에 즉위한다. 그러면 혁명은 도루묵이 된 게 아닌가? 나폴레옹에 대한 안 좋은 평가도 있죠. 자, 하지만 나폴레옹은 대외 전쟁, 프랑스 혁명 중에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이 나폴레옹이 대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영국에게는 패배했지만 육지에서는 승리하거든요. 대부분을 정복. 자, 그럼 영국을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가? 대륙봉쇄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대륙봉쇄령을 러시아가 어기네요.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실패하게 되고 이 틈을 타서 프랑스 동맹을 결성한 유럽 국가들한테 패배를 했다. 자, 그러면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의 의의는 무엇이냐?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유럽에 전파되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확산되었다라는 것은 의의가 되겠죠. 자, 근데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되었냐? 나폴레옹이 패배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혁명에 있던 결과물들을 다 없애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빈체제. 이 부분은 필기도 했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정리했었죠. 좀 간단하게. 7월혁명, 2월혁명, 그리고 그 영향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빈체제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혁명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정치, 체제, 영토 모두 돌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자, 그 얘기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도 탄압한다라는 거예요. 탄압을 했죠. 그리고 누가 주도했냐?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주도하게 됩니다. 수도 빈에서 이런 회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예외는 그리스는 오스만 타민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는 독립을 하게 되네요. 빈체제 하에서도.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억눌렸던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빈체제를 붕괴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7월혁명. 자, 7월혁명의 배경, 샤를 10세가 의회에 선하고 천지정치를 펼치네요. 그래서 자유주의 파리 시민들이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추대했다. 그것은 입헌군주를 옹립하는 거죠. 자, 배경, 내용, 결과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 루이 필리프가 소수의 시민들만 챙겨주고 늘어난 시민과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이 수립되는 게 2월혁명. 그러면 그 영향은 무엇이냐? 자, 2월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민족주의 다시 확산되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서 메테르니히가 쫓겨나고 빈체제는 무너지게 되고 3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통일국가 수립운동이 추진된다. 그리고 2월 혁명으로 프랑스에서는 21세 이상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가 실현되었죠. 1848년이면 엄청 빠른 거죠. 전 세계에서도. 자, 이런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이 주변 나라에도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영국에서도 자유주의 개혁, 선거권 확대 운동 요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법률도 점진적으로 개혁이 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운동을 벌이는 거죠.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 빨리 달라. 인민헌장을 발표해서 차트에 목록에 적어서 이런 것들 적어서 서명을 받은 거죠. 그때는 실패했지만 실패 이후에 반영되어서 차츰차츰 보통 선거까지 이루어지는 게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고요.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에서도 이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 등등 하여서 이제 봉기도 일어났었는데 이게 실패하고 오히려 전제 정치가 강화되네요. 국왕이 함부로 하는 거죠. 자, 알렉산드르 2세라고 이 임금 때는 농노해방령도 발표하고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농촌에서 개혁운동, 계몽운동도 일으켜봤지만 결국에는 성과가 없고 실패했어요. 전제정치만 강화돼서 러시아는 자유주의 이런 운동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탈리아와 독일은 어땠냐? 자, 이탈리아가 주변 나라들의 영향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자,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합니다. 자, 사르데냐는 여기 있잖아요. 중북부 위주로 통합을 이루었어요. 자, 제상 카부오르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트리아 무찌르고 중북부를 통합하네요. 근데 남쪽에는 이제 시칠리아, 나폴리 이제 양 왕국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가리발디라고 하는 인물이 의용군 시민들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 남부 지역 이거를 국왕한테 바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왕국이 성립되게 된다. 자, 핵심만 간단히 외워두세요. 그리고 독일은 어땠냐? 독일도 자잘한 작은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힘이 센 프로이센이 주도하게 됩니다. 독일의 토기를. 자, 먼저 세금부터 없애서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통하다 보니까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뭉칠 것인지 자잘한 것들이 맞지 않고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비스마르크가 대화로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다수결 원칙 필요 없다. 오로지 군사력,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철혈 정책을 내세우게 된다. 그래서 프로이센은 군비를 들리게 되고 오스트리아도 격파하고 나중에 프랑스랑도 전쟁을 하면서 독일의 땅을 찾아오고 독일 제국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렇게 독일 제국 선포식도 있었네요. 이 이후에 독일의 군사력이 세고 황제의 힘이 셌거든요. 그게 1차 세계대전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땠냐? 자, 미국은 이 독립 이후에 서부 개척을 쭉쭉 시작했잖아요. 주를 늘리는데 이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좀 컸죠. 자, 북부의 산업이 뭔지 이거는 그 학습지에 표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필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잘 참고하세요. 북부 남부의 차이가 어땠는지. 자, 남부는 면화와 담배를 재배하는 대농장 경영. 자, 자유무역을 옹호했고 노예제 필수였죠. 하지만 반대로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보호무역, 노예제 확대는 반대. 이렇게 남부 북부가 너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에 주 하나하나의 의견도 중요하고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선출되냐도 중요했어요. 그런 와중에 북부의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가 탈퇴해버립니다. 남북전쟁의 시작이죠. 자,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했지만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여론도 좋아지고 결국에는 게티즈버그 전투로 전쟁은 북부의 승리. 자, 내부적으로 전쟁을 겪긴 했지만 이 이후에 미국이 더 발전하게 돼요. 중공업이 발전하고 철도공사하고 서부 개척도 더 가속화되고 철도가 깔립니다. 그 얘기는 이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 공업국으로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메리카는 남북전쟁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독립을 하는데 남쪽은 어땠냐?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후에 지배 이후에 상황이 무척 안 좋았죠. 보면은 한 번에 독립한 것도 아니고 좀 천천히 아이티가 가장 먼저 독립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독립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는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영국도 독립을 지원했고 그리고 3번 미국도 멀로 선언으로 멀로 대통령이 간섭을 하지 말아라 지지를 하게 되죠. 자, 가장 먼저 아이티가 독립을 했다는 거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크리오요라고 하는 에스파냐인들 여기서 현지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사람이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여러 지역의 독립을 이끌게 되었죠. 자, 멕시코는 이달고 신부님도 있고 그리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독립이 선언이 되었네요. 자, 산업혁명을 보면 일찍부터 혁명을 마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 배경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 안정, 인클로저 운동으로 도시로 노동력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철, 석탄, 천연자원이 풍부한 거, 그리고 식민지가 많았다는 거.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시작이 되었냐? 면직물에서 시작이 되었죠. 면직물은 2가지 과정이 있어요. 목화에서 실을 뽑는 과정, 실을 천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방적, 이게 방직. 그래서 이 2가지 기계가 다 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적기, 방직기가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방적기부터 발명이 되고 방직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것들이 수동으로 돌리는 보면 수동으로 돌리고 있죠? 손으로 돌리는 기계였는데 동력,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더 빠르게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던 가내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하였고 이 증기기관이 교통수단에 적용되면서 증기기관차, 증기선, 이제 원료 수송, 완성된 물건의 그 움직임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는 거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많은 승객과 화물을 옮길 수 있었다. 자, 이게 각지로 퍼지게 됩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미국, 러시아 등지로 확산이 되었고 철도가 건설되고 광산이 더 많이 필요해졌죠. 자, 19세기 후반 이때부터는 2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전화가 발명되고 전기도 사용되고 석유가 사용되네요. 자, 그리고 전기나 뭐 석유 이런 걸로 인하여 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우선 자동차, 철강기계, 석유화학 분야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끈 것은 독일과 미국이죠. 이제부터는 돈이 새로운 곳을 투자하면서 더 돈을 낳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이런 표도 잘 봐두세요. 이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 가능해지고 이건 다들 알죠? 교통도 편리해지고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 문제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고
주거 문제, 도시 문제 이런 거 너무 심했죠.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것도 생기는데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것도 벌이고요. 노동조합도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사상, 별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자본주의를 비판하게 돼요. 자본주의의 뜻은 여기다 한번 써봤습니다. 소수의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 창출을 하는데, 이럼으로써 노동자는 희생되고 소수만 배불리 돈을 번다. 그러니까 개개별이 가지는 이 재산이 문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나중에 러시아로 더 확산이 되죠. 넘기면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요.